죽지 않고 또 돌아온 저녁의 영화. 아마 1년 전쯤에 저녁의 영화라는 콘텐츠를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했었는데 좀 뭔가 팟캐스트식으로 하고 싶어서 했던 콘텐츠인데 막상 올리고 나니까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좀 영화에 대해 너무 아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아무도 뭐라 안 했지만 그리고 별로 인기 있는 콘텐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영화 한 가지를 가지고 저의 생각 이런 거를 말하기보다도 그냥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뭐 올해 좋았던 영화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상반기 동안 좋았던 영화들을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제가 한 작년쯤에 원래는 좋아하는 영화 감독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영화 하나하나가 좋았고 뭐 어떤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다 찾아보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독립영화관에 가서 귤레귤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죠. 독립영화를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웃겼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상황 자체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그렇겠지만 뭐 그 배우분들의 연기도 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감독이 영화가 재밌나 보다라고 했던 찰나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님도 이 귤레귤레를 만들었던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바로 고봉수 감독님입니다. 일단 그 귤레귤레를 처음 봤을 때는 이희준 배우님이 나오세요. 이희준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자 오난감도 그렇고 귤레귤레도 그렇고 뭐 보면 습도 다소 높음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필모그래피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뭐 남산의 부장들 뭐 유명하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 연기 스펙트럼이 진짜 넓으신 것 같다를 귤레귤레를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되게 그건 어떻게 보면 로맨스이면서도 코믹적인 요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한테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신민재 배우, 제가 이 배우도 보니까 고봉수 감독님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배우한테도 눈이 너무 가고 생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귤레귤레라는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은 상영을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아마 유료로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귤레귤레라는 작품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영화, 이 고봉수 감독님의 다른 필모도 한번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뭐 습도 다소 높음 이런 영화도 있었고 튼튼이의 모험 이런 영화도 있고 뭐 빛깔이 그다음에 다영씨 이런 영화들을 봤는데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요소인데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얘기들인데 거기에 코미디를 더함과 동시에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감동도 있는 델타 보이즈도 얼마 전에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자주 등장하시는 이제 신민재 배우랑 김춘길 배우가 전 너무 연기가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도 진짜 연기 잘한다. 생활 연기를 너무 잘한다. 코미디 연기도 너무 잘하고 이게 애드리브인가 싶을 정도의 대사들도 너무 많아서 애드리브면 진짜 천재인 것 같고 시나리오에 있는 대본이면 시나리오를 정말 잘 씀과 동시에 그걸 소화하는 배우들의 능력도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고봉수 감독님인데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저예산 영화들인 것 같아요. 특히 델타 보이즈는 장편 영화지만 250만 원이 들었다고 했나? 되게 적은 금액으로 찍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블록버스터다 아니면 되게 뭐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은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걸로 바이럴 하기도 하고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시나리오니까 그런 제작비를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제작비를 가진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예산 영화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봉순 감독님은 이런 저예산 안에서도 대단한 퀄리티의 영화를 만드신다. 진짜 시나리오의 힘, 연출의 힘, 그다음 뭐 배우 연기의 힘 이런 게 영화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엔딩 크레딧 같은 거를 봐도 고봉순 감독님이 연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어쩔 때는 카메라를 잡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편집은 하지만 각본도 쓰시고 뭐 DI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올라운더시구나. 그러면서도 어색함이 없다는 거가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진짜 영화는 이렇게 찍는 게 내 취향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투자를 받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봉순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다른 신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 괜찮았던 영화를 한번 봅시다. 제가 영화를 보면은 항상 핸드폰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근데 보지 않아도 저는 지금 올해 이제 2026년 해가 뜨고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는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인데요. 이 라이온 고슬링의 주연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한 4-5번은 울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 3월 18일날 개봉을 했는데 제 생일이 3월 18일입니다. 예. 그 영화 제 유튜브에 어떤 작품이었지? 어떤 영상을 보면은 제 생일이라고 떠요. 우리는 왜 서로의 명왕성이 됐을까? 거긴가? 아무튼. 근데 제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게 제 생일에는 혼자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제가 혼자서 영화를 보러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떠한 좀 특별함이라는 게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 뭐 20살 때 이럴 때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건 되게 쑥스러운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좀 혼자서 집중해서 봐보자 해가지고 영화관을 가긴 했는데 뭐 생일 때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보긴 합니다. 아무튼 또 이번에 3월 18일 제 생일에 이 프로젝트 헤일메라는 게 개봉을 해서 특별한 사전 지식 없이 보러 갔습니다. 제가 조금 여담이지만 일본에서 개봉했던 폭탄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둘 중에 뭘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먼저 보게 됐는데 용암액에서 보고 싶었지만 티켓팅을 실패한 결과로 이제 왕암액에서 봤습니다. 왕십리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우주의 모든 장면들은 아이맥스로 찍었다고 해요. 이 우주의 광활함을 아이맥스의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특히 그 고슬링이 어떤 행성에 도착해서 어떠한 뭐랄까 그 입자?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 어떤 행성을 갔을 때 확인하고자 어떤 장치를 켜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장치를 켜면은 그 입자가 눈에 확 보이는 거죠. 뭔가 야간 투시경을 낀 것처럼 그 장면이 팡 나올 때 그 광활한 장면에 화면을 가득 채운 빛 조각들이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눈물이 흘렸던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외적으로도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3-4번 더 울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되게 대단했어요. 우주 영화에 그때 빠져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스텔라를 처음 봤을 때도 우주 영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하기 전이긴 합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보고 우주 영화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저는 이번 상반기 아직까지 2026년에서의 가장
저의 마음에 들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영화를 한번 봐봅시다. 또 어떤 영화를 봤을까 했을 때, 이것도 제가 독립영화를 귤레귤레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국 독립영화에 너무 빠져들게 돼서 독립영화를 좀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이 다우렌의 결혼도 되게 좋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뭐지? 별점을 3.5점을 줬네? 그러면은 뭐지? 아무튼 좋다고 느껴졌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크게 좋진 않았나 봅니다. 3.9점? 네, 아무튼 넘어가고 또 뭐 드라이브 마이 카도 봤네요. 드라이브 마이 카 보고 3학년 2학기도 봤었고 왕사남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사남이 재밌긴 했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다. 왜일까? 하지만 이게 1000만 관객 돌파를 했잖아요. 1700인가? 아무튼 아무리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밤티호랑이다 아니면 뭐 별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서도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영화는 대단한 영화일 수밖에 없다. 수치상으로도 어쨌건 영화는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매개체다 보니까 관객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거에 있어서는 대단한 영화라는 거를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의 우리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흑백으로 표현한 것과 컬러로 표현한 것에 대한 연출력, 이렇게 적었네요. 한마디로 좀 한 줄 평을 남겼었는데, 너를 잃은 내 세상의 빛깔들이 통째로 사라졌어. 뭐 대사인가? 왜 이렇게 적었지? 아무튼 이런 말을 적었네요. 좀 오글거리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폭탄 같은 경우는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생일날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보기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폭탄을 보고도 못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뭔가 아쉬웠어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배우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배우분 성함이 어떻게 됐더라? 사토지로였던 것 같아요. 이 배우분을 가타야마 신조 감독의 실종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인상 깊어서 되게 이 배우가 나온다고? 라고 해서 봤던 영화인데, 이게 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치 우리나라 영화의 자백, 소지섭이 나오는 게 자백이 맞나요? 네, 아무튼 그것처럼 밀폐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되게 서스펜스, 긴장감 있는 스릴러 이런 영화인데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스토리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자잘자잘한 디테일이 있었는지가 생각이 안 드는 걸로 봐서 그렇게 큰 영감을 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폭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긴 했네요. 이게 좀 장안의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너바나 덧밴드. 이게 문상훈 빠더너스에서 수입을 해온 영화여서 제가 시네큐브에 보러 갔었습니다. 잔나비의 최정훈 님이 GV 같이 시네토크를 도와줄 때 가서 봤었는데 되게 재밌는 영화고 되게 참신한 영화다. 와, 이런 스토리로 찍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몇 가지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구나. 되게 신박한 방법으로 저예산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이번 연도에 봤던 영화 중에 5점을 줬던 게 딱 2개가 있네요. 하나가 프로젝트 헤일메리, 하나가 김시표류기. 제가 김시표류기를 안 봤다가 하도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OTT로 봤는데 김시표류기는 진짜 명작입니다. 포스터가 조금 아쉬워요. 이 포스터가 너무 코믹적인 코미디 영화로 보이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런데 극 중에 장령원 씨나, 저는 이게 처음에 박희순 배우인 줄 알았는데 정재영 배우 맞나요?
네,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히키코모리와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갇혀져 있는 사람을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소통을 한다는 거, 외계인처럼 나온다는 거, 뭐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올해 상반기 저의 최고의 영화는 프로젝트 헤일밀이다. 그 나중에 한번 그 제가 저녁의 영화 1편을 찍었을 때처럼 한 가지 영화를 깊게 파고든다고 했을 때 소개시켜주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제 인생 영화인 그 고레다이로카즈 괴물, 이 영화도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완성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충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이번 녹화도 좀 부끄러운데 아무런 대본 없이 지금 프리스타일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프리스타일로 지금 17분을 떠들고 있네요. 아마 편집본에 나가면 좀 더 줄겠지만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면 오타쿠처럼 막 말을 많이 하고 합니다. 부끄럽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영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또 많아지곤 하는데 이 컨텐츠를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찍고 나서 또 1년 후에 찍을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연례 행사 같죠. 자주 찍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아무튼 올해 제가 이 디너라는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고 업로드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하고 너무 바쁘지.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하지만 아이디어도 조금 고갈이 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찍고 싶은 영상이 있을 때마다 찍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아마 이게 또 말을 하면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무섭긴 하지만 다음 영상도 8월 안에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녁의 영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할 얘기가 떨어졌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